예,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if문의 사용법을 일단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if문 역시 독립적으로 혼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계산식, 조건문이라는 곳 안에 조건문을 만드는 규칙들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조건식을 만드는 예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했던 것은 어떠한 변수가 있을 때 그 해당되는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코드는 직접 방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해당되는 값을,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i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값을 어떠한 연산식의 결과물로서 그 값이 true, false로 나타내기 때문에 0과 같으냐 라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즉 특정한 값만이 아니라 연산식의 결과값이 비교를 사용하는 것. 자, 우선순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술, 그리고 비교, 그리고 논리, 그리고 대입,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아진다라고 했죠. 산비, 논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이 산술 연산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0과 비교를 하는 연산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괄호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괄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했기 때문에 산술 연산을 먼저 시킬 수 있겠죠. 자, 좀 이따 다시 실습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냐, 배수, 3의 배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잘못된 식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는 기호가 한 번 사용된다면 대입 연산이 됩니다. 즉 i의 값을 0으로 바꿨다라는 뜻은 참이 될 수도 없고 거짓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꼭 비교 연산을 이용해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 자, 문자열을 취급하는 자료형으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참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을 두었을 때 이 문자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선언을 한 경우고요. 캐릭터도 아무 글자도 없는 형태의 캐릭터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대입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즉 글씨에 해당되는 것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한 글자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모두 비교하겠다. 즉 만약에 캐릭터에 들어가 있는 값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글씨거나, 또는 특수기호죠, 탭만큼 띄우는 글자라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 논리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또는 이것이거나 이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 전체의 결과값은 true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땐 괄호 사이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처리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소문자 C이냐 또는 대문자 C냐 라고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연산에 관련된 식을 두 가지를 결합해서 뒤쪽에가 참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앞쪽에 있는 것이 참일 수도 있는, 그리고 다시 걔네들을 두 개를 논리적으로 연산하는. 자, 비교가 먼저 일어나죠. 산비 논대니까요. 비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을 하는 형태. 네, 아래쪽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문자열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스트링일 경우에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 str이 존재할 때 비어있는 문자열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 문자열도 비교가 가능한데 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은 비교를 할 때 지금 자체는 당장은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자열 비교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equal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이 부분은 저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암기를 좀 하시고요. 차후에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 이 문장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s로 비교한다. 문자열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자열은 equals 기호를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한다. 자, 또 equals 뿐만 아니고요. equals ignore case라는 함수도 존재하고요. 클래스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equals 문장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캐릭터, 일반 기본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죠. 그리고 숫자로도 비교가 가능했죠. 캐릭터는 숫자 0부터 127까지로 매핑되어 있는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도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전체를 다시 부정하는 형태로 not 기호를 이용해서도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비교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숫자 형태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크거나 작냐, 작거나 같으냐 이런 비교 연산이 가능해지겠죠. 는만 있는 게 아니고 equals에 해당되는 는 기호 두 번만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숫자이기 때문에 얘 또한 크냐 작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연산을 봤을 때 비교 연산들 먼저 다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앞에 것도 둘 중에 순서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냐 그리고 i가 5보다 작으냐 이런 형태로 다양한 비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이썬을 먼저 배우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장이 하나 있죠.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만약에 저기 i를 우리가 사용한 i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i의 값이 범위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0부터 10 사이에 있는 값이냐 라고 비교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파이썬에서는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냐.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런 문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바뿐만 아니라 C, C++, C# 등등의 기타 다른 언어에서는 뭐 자바스크립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산문을 만들어낼 수 없다.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 주고요. 즉 i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리고 and를 두 번 써야겠죠. 논리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설명을 하고 작성을 하고 그 뒤에 논리적으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파이썬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자바에서는 정상적인 문장이 될 것이다. 처음에 작성하실 때 많이들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if문을 안 붙인다 하더라도 이 앞에 if문을 안 붙인다 하더라도 이 전체 자체가 i가 가지고 있는 값이 현재 0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쪽이 true가 되겠죠. 그리고 10보다 작으냐 true가 될 겁니다. 둘 다 만족하는 AND 기호이기 때문에 전체의 식 자체는 true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사용을 해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multi-if 함수는 잠시 접어 놓을게요. 그리고 추가로 또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tatic void일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달하는 숫자의 값을 체크라고 해서 odd 홀수냐 짝수냐죠. 넘버의 값을 주는 형태다고 한다라면요. 자, 즉 이 넘버의 값이 홀수냐 라고 했을 때 이 내부에서 홀수입니다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함수 자체에서 결과물을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출력문을 주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그냥 판단만 해주게 된다면요. 예, 체크 오드 해서 처리를 했을 때 반환, 리턴 값을 주는 함수 다시 한번 연습 삼아서 쓴다라면요. 이렇게 함수를 바꿀 수 있겠죠. 불린 타입을 반환해주고 여기다가 is odd 홀수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린 타입에 is true 라고 했을 때 이 값을 false로 지정해 놓고 맨 마지막에 is true를 반환해 주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다가 났네요. return is true 형태로 처리를 했을 때, 자, 우리는 여기서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겁니다. if number의 값이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하려면 2로 나누었을 때 이것의 나머지 값이 1이면 홀수 형태의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is true를 위에 false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은 얘를 0과 같으면 짝수가 되겠죠. 얘를 미안합니다. false이고 얘를 1과 같은 경우엔 true를 주게 되면 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1이 됐을 때, 즉 홀수일 때만 그래 사실은 홀수였어 라는 형태의 코드로 작성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돌려받았을 때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메인문에서 is odd를 부르면서 o라는 값을 전달을 했을 때 이것 자체가 반환되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호출이 된 결과의 반환 값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초보이신 분, 처음 개발 공부하시는 분들은 코드를 좀 길게 작성하셔도 돼요. 작성하시면서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생각하신 뒤에 해당되는 코드를 정리해 나가는 방식도 좋기 때문에 일단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절트 값은 5를 전달해 주니까 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당연히 true가 반환이 되겠죠. 여기서 변환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다시 if문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is result가 true면 false입니다 를 출력하게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게 되면요. 자, 우리는 false입니다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100%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먼저 is result에 불린 논리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함수인 is odd를 호출하면서 o라는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전달이 일어나면 number라는 변수가 할당되면서 이 안에 number의 o라는 값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흐름은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동이 돼서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is true가 불린 타입의 is true가 만들어지고 초기화로 false가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난 뒤에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1과 같으냐를 비교를 할 거고요. 그 값이 전체 값이 true 만족이 된다라면 위에서 선언한 변수 is true를 true의 값으로 변경할 것이고요. 그 값을 리턴해 주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true와 같은 상태로 전달이 받을 것이고요. 그 결과가 여기 저장되니까 비교를 했을 때 true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만족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문장이 수행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체가 값이라 그랬죠. 값을 보관하고 있죠. true와 false를요. 따라서 굳이 true가 true냐라고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변수 하나만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 변수에 기록되어 있는 값 자체가 변수에 기록되어 있는 값체가 true가 된다라면, 이 자체가 true가 된다라면 이 조건식 만족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코드가, 이 블록 내부에 있는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시겠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추가로 설명한다라면 현재 이 is odd는 정확한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5를 전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짝수입니다를 출력하는 경우라면요. 짝수입니다를 출력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짝수입니다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true가 반환이 안 되고 false가 반환됐을 거라고 상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음수의 경우에는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면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즉, 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줘야겠죠. 다시 if문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넘버를 먼저 비교를 하겠습니다. 0보다 큰 경우에 그 경우에만 true로 바꾸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첩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코드가 더 정확한 코드가 되겠죠. 지금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다만 이 경우에 false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경우 내부가 동작이 안 됐을 경우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작이 안 됐을 것이고, 즉 리턴 값이 true로 변환이 안 일어날 것이고, 여기가 false인 상태에서 반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else문이 수행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는 하나의 값을 반환할 수 있다. 즉 값을 여러 개를 반환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해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시간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차후에 차차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은 이해되시죠? 단순히 이 함수는 그러니까 홀수냐 할 때 홀수다 라고만 답해 주시고 홀수는 아닌데 0도 또는 마이너스의 값도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홀수가 아니다 라고만 대답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짝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이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boolean 타입의 is even 양수냐 라고 다시 물어보는 함수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형식 계속 비슷하게 갑니다. boolean 타입의 is true, false, return is true 로 처리를 할 것이고요. 당연하게 이 안에서는 if is가 아니고요. 넘버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검사를 해주겠다. 자, 제가 여기 또 문장을 나중에 바꿀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 넘버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0과 같다라면 is true의 값을 true로 바꾸어지는 코드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홀수냐 라고 물어봤을 땐 홀수입니다.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이 바뀔 수 있게 되겠죠. if I is result의 값이 두 개의 개별적인 if문으로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짝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값은 실행을 해보면요. 이 문장 저장하시고 실행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5에 대한 것은 여기서도 처리되지 않고 여기서도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에 해당되는 호출값의 음수입니다는 출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정상적인 양수의 값을 이용해서 홀짝을 판단한다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엔 별도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불러가지고 기록하면 안 되죠. 두 번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else if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즉 한 번 호출된 결과값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현재 호출에 의한 결과 한 번에 대한 값이 홀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짝수인지, 자, 그 이외의 것은 음수입니다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자, 홀수입니다 라고 처리될 거고요. 6을 넣는다라면 음수입니다. 자, 여기서 처리되는 게 반환되는 값이 분명 6을 넣었으니까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비교를 하니까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코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의를 해나갈 수 있는데 방법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자체 당연히 마이너스를 넣어도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수입니다로 처리가 될 겁니다. 왜? 얘는 6일 경우에 당연히 폴스가 넘어왔을 것이고요. 여기도 폴스가 넘어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음수입니다니까 이것을 다시 원래 형태로 바꾸어 놓는다라면, 자, 이렇게 물론 중첩된 if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호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is odd가 아니라 even을 이렇게 호출했을 때 똑같은 값으로요. 이렇게 되면 음수입니다. 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 위에서는요 5를 넣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얘에 해당되는 홀수입니다. 출력되고요. 다시 if를 출력한 거니까 야 여기가 아닐 경우엔 다시 그럼 짝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좀 이제는 좀 절약 형태로 코드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위의 문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5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고 else if문을 이용해서 is even 5를 똑같이 줘야겠죠. 자,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음수입니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홀수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이걸 6으로 바꾸고 여기도 6의 값으로 바꿔서 짝수입니다라고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라면 이렇게 음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설명 이해되십니까? 차근히 여러분의 논리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 보면서 순서대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해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중첩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if로 쓰지 않아도 돼요. 잘 보시면 여기가 만족되었을 때 라는 상태, true라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안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if문으로 통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뒤에 2로 남은 나머지가 0과 같은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럼 얘를 문장을 정리를 해본다면 if문을 생략하면서 end 이렇게 쓰게 되면요 두 가지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if문을 여기 괄호는 없어져야겠죠. 자, 블록 괄호는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즉 여기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고 즉 아까처럼 if 내에 또 다른 if를 쓸 거라면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논리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앞에가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도 만족하냐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괄호 우선순위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괄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먼저 이쪽은 앞엔 비교 연산자죠. 이 안에서 요 연산식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연산은 산술 연산이 먼저 일어나겠죠.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산술 연산이 일어날 것이고 앞쪽에 비교 연산이 일어날 것이고 뒤쪽에 비교 연산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논리 연산이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전체의 값이 true가 된다라면 그렇다면 is true를 true 값으로 변경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잘 이해되시죠? 자,
요 문장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라면 온라인 영상이다 보니 잠시 멈추어서 코드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서 대신 코드를 작성할 땐 제가 지금 작성한 내용을 보셨을 테니까요. 차근히 한 줄 정도는 기억하시면서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 그 다음 줄 암기하시고 타이핑 이런 식으로 차분히 암기하는 코드의 양을 늘려가면 전체적인 코드가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코드 작성법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차근히 작성을 해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품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즉 조건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값을 비교할 수 있다. 중첩도 가능하지만 중첩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또 판단할 수 있는, 즉 산비논대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 산술식의 결과값을 true 또는 false로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것을 조건식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교시에서 이 if문을 조금 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예제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